여러분, 제가 오늘은 연금개혁의 팩트체크라고 그래가지고 연금개혁 여러분 궁금했던 것을 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소득 차등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88년도 도입을 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9%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28년은 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2%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 가입자는 2,200만 명, 수급자는 680만 명쯤 돼가지고 지금은 36년이 된 전 국민의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 경과입니다. 최초 도입을 88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리고 개시 연령은 60세였습니다. 93년도에 3%가 6%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험료율이 9%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부칙에 369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사실은 부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 인상이 안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개혁은 98년도에 해서 99년 시행이 됐습니다. 소득 대체는 60% 정도, 나이는 이게 65세까지로 돼 있는데 이 5년에 한 번씩 그 연장이 되기 때문에 33년에 65세가 되고 금년도에는 63세입니다. 2차 개혁이 있습니다. 2008년도인데 원래 2007년도에 7월 13일 날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때 한 해에 소득 대체율이 50%로 돼가지고 한 해에 1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 0.5세대에서 금년도에는 42%로 돼 있고 28년도 가게 되면 40%가 됩니다. 그때 군 크레딧, 출산 크레딧하고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개혁 때 여러분들 그 낙타와 국민연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정부안이 사실은 9%에서 12.9%로 지금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보험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상을 못 되고 결국은 대체율만 깎게 돼 있어서, 그리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약은 안 먹고 그 뒤에 있는 사탕만 먹게 됐다, 뭐 그런 그 비판도 나오곤 있었습니다. 재정 여건을 잘 아시다시피 소득 대체율 40%를 해주려고 그러면 19.7%를 내야 됩니다. 근데 현재 9%이기 때문에 10.7%가 못 내고 있고, 이 돈이 결국은 후세대에 지금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42%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보험료율 1%는 대체율 2%이기 때문에 지금 40%가 42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19.7이 아니고 20.7%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 부족분이 결국은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금이 지금 2041년도에 가장 피크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금년에 보면은 그 58조를 저희가 보험료를 거두는데 주는 돈은 39조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안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차 많이 타게 되면 피크가 있다가 결국은 2056년도에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55년도에 소진인데, 사실 저희가 1년 이후에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한 해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적립금이 그전에는 870조가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이 적립금 자체가 1035조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한 해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총인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피크가 5,183만 명이 돼 있지만 점차 줄어가지고 2070년이 되게 되면 3,700만 명 정도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연령, 평균연령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5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되게 되면 49.7세, 그건 50이 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07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63세까지 평균 연령은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제도 부양비가 그렇습니다. 가입자 수 대비에 이 수급자 수인데 지금은 28.9%입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2,100만 명 정도가 700만 명 정도를 옛날에 25일 때는 되고 있었는데 점차 늘어나서 앞으로는 135명, 한 명이 1.35명을 부양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3명 정도가 한 명을 부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벌어서 한 명 1.3명을 돈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이 개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38개국 중에서 24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스테디하게 두 번째 도입한 나라죠. 연금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에서 거시 경제 개수를 마크로 슬라이드를 차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희한하게도 임금 상승률이 높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채택을 하고 낮은 쪽으로 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임금 상승률이 낮게 되면 임금 상승률에서 마크로 슬라이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지수를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의 감소율, 평균 수명 증가를 감안한 일정률 0.3%를 가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스웨덴 같은 98년도인데 연금 부채가 줄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균형 지수를 도입해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그건 연금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여명 증가율, 오래 산다는 것이죠. 하게 되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도 부양비가 연금 그 변동만큼 연금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대체로 보게 되면 여기도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보다는 적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보다는 적게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됐을 경우에는 일본은 현재보다는 깎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찬섭 교수님께서 자동 조정 장치가 38개국제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나라는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요 A란 나라가 있잖아요. 호주 같은 것이 A인데 완전 자동 조정입니다. 이 S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조정입니다. 매번 정책 승인, 의회 승인을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죠. 백스톱 메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절차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핀란드 같은 경우가 쭉 되어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두 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 인구 통계학적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번인데 없죠.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34번의 스웨덴 같은 경우도 확정 기형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라든지 또 리투아니아라든지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런 몇 개 나라는 38개국에서 14개 나라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따라서 결국은 완전 자동, 반자동, B 한편으로는 자동 백스톱 메커니즘을 통해서 24개 나라는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도입 검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거 저희가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가입자 수 또 기대 및 변화를 반영해서 연금 인상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을 사람이거든요. 받을 사람들이 보험 낼 사람이 줄어든다든지 기대명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는 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겁니다.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년도 연금액보다 인상이 되도록 선계한다. 금년도 100만 원 받는 분은 내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은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혹시라도 그 본인이 낸 연금액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한선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 자체가 지금 A값 같은 경우는 2.2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1.6배 정도는 보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2A 지금 A가 300만 원이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600만 원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은 1.6배가 안 되지만 이게 혹시라도 이 떨어지게 되면은 1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1이 되는 숫자가 0.31은 개런티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금액 인상률에서 그 변동률이죠. 3년 평균의 가입자 증감률을 빼주고 기대명 증가율을 또 빼줘서 두 개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산식에 따른 건 다음 장에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죠. 적용 예시입니다.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한국은행에서 적용한
변동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증감률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장래에 추계를 했는데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입니다. 전 3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1, 22, 23년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명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증가율 통계청을 쓰고 있는데 대체로 한 0.36쯤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입자 증감률은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명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크게 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0.36 정도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난해 7월 달부터도 금년 7월 달이 상당히 뭐 출산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약 1,500명 정도 태어나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24년 금년입니다. 물가 변동률이 3.6%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가입자 증가율이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보다도 0.42가 되고 또 기대명 증가 0.36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빼줘야 되는데 이건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3.66%가 나오는데 일단은 금년들은 도입을 안 됐기 때문에 3.6%가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25년 내년도에 도입한다고 치면 물가 변동 예측치는 2.6%입니다. 그런데 가입자 증감률이 0.35로 좀 준다라고 하면 또 기대명 증감률 똑같이 0.3 하게 되면 2.6 빼기 0.35 또 0.36을 같이 빼주게 되면 이것이 1.89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똑같이 2%인데 가입자 증감률이 이때는 2050년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전 사실은 저출생이 심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하게 되면 이때는 0.31로 최저 수준에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2090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증감률이 다소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좀 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는 0.99 정도로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 인구 증감에 따라서 인상률이 변동 가능하다. 경제 상황은 물가 변동률, 그리고 인구 증감은 가입자 증감률하고 기대명 증가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20세 같은 경우는 05년 출생자 65세 더하기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 11.1%가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36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세 개로 나눴었잖아요. 36년 또 뭐죠? 수지적자단은 54년, 마이너스 5년, 49년인데 사실은 이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수급이잖아요.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건 똑같습니다. 한 11.1% 정도가 되게 돼 있고요. 근데 현재는 2억 8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5년생인데 60년에 수급이 되면 95년 65세가 되니까요. 원래 2억 9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3.4%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는 85년생인데 여기는 2050년 수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 36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되기 때문에 14.6% 또 14.6% 거의 비슷하죠. 요 10.7%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50세가 있습니다. 75년생 같은 경우인데 2040년에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은 3억 5천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30년 도입하게 되면 약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심한 것은 15.6%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49년 54년이 되게 되면 6.6%, 2.7%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저희는 가장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50세는 15.6% 그리고 20대로 보게 되면 11.1%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겁니다. 2050년 현행이잖아요. 개혁안 같은 경우 13, 42% 되게 되면 16년이 늘어난 2072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도 더 많아질 때가 2030년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2088년 32년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하게 되면 그것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비용은 사실은 우리 아들이라든지 우리 손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그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도 그때도 똑같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복잡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대안이 뭐냐면 5년간 공무원들의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 그 인상을 안 하겠다 그런 것으로 대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분에서는 왜 우리 것이 그 연금액이 감소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지금처럼 적게 내고 9%를 내고 19.7%를 것을 받을 수 있는 40%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못 받을 10.7%를 결국은 후대한테 이연하게 연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자동조정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한테 그만큼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전 이해하고 싶습니다. 세대별 속도 차등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건 다 보셨죠? 자녀 납입 기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되기 때문에 4, 8, 12, 16로 되어 있고 1%, 0.5, 0.33, 0.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75년생은 4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 되는 것이고요. 13% 세대 도달하는 기간입니다. 4년, 8년, 12년, 10년 나누니까 결국은 이 보험료액이 1%, 0.5%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에 공론화 할 때하고 20일 때는 0.5%를 8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 처음에는 3% 내고 70%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60%,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75년생 같은 50세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만큼은 70%를 받은 겁니다. 계산이 되는 거죠. 또 요만큼은 60%로 계산이 됩니다. 또 요만큼은 50%, 또 40% 되기 때문에 이걸 토탈해 가지고 나눠 보니까 50.6%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40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정도는 60%가 붙어 있습니다. 한 해 정도. 그리고 요만큼은 정도는 요 있고 나중에 가게 되면 요거는 40% 되기 때문에 토탈해 보게 되면 45.1%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46% 된다는 것이죠.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0대 같은 경우는 적게 내고도 많이 탈 수 있다는 건데요. 요걸 뒤에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자, 보시죠. 50세 75년생입니다. 95년도에는 6%를 냈어요. 9%를 냈고 13%를 내고 2029년 되면 13% 완성이 됩니다. 이분이 내는 돈은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고 이것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내는 돈은 1억 3,860만 원입니다. 그 역으로 보시게 되면 20살 먹은 2005년생입니다. 지금 2025년부터 24년까지는 이게 계속 0.25씩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완성되는 숫자가 2041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는 돈은 나눠지게 되는데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3%가 나옵니다. 그리고 총 보험료율은 1억 7,640만 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받는 건 어떠냐? 받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70%가 보장하잖아요. 60%가 있고 50, 40가 있습니다. 생애 촉소득세율은 50.6%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수급 첫 해는 151만 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00 곱하기 50.6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도 25년간 수급을 한다고 치면 3억 5,93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42% 대체율인데 그렇다고 치면 300 곱하기 42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126만 원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그 연금 금액은 2억 9,861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이미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세대 간 차등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이게 공론화 때에 나왔던 그 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험료를 13%를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론화에 따라 21대 국회 모두 0.5%씩 8년을 올리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66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내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쭉 해가지고 75년생 같은 경우 936만 원을 내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겁니다. 쭉 이제 하게 되면 계속해서 76만 원, 저기 10년생 85년생 2,300만 원, 95년생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평생 내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근데 인상속도 차등화를 하게 되면 그 첫 해가 18만 원 내는 분이 사실은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만 원이 됩니다. 66년생이죠. 67년생도 108만 원이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1224만 원이 되게 돼 있고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76년생에는 1108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8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1080만 원이죠. 다소 차이가 있다. 뭐 그래서 요 세 개 구간인데 사실은 요 찾아보니까 요까지 4개 구간에서 역전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시죠. 보시게 되면 앞에 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뒤에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자, 50세, 40세, 30세 입세가 돼 있는데 0.5%씩 하게 되면 9.4%를 생애 평균인데 차등을 하게 되면 0.2%를 더 냅니다. 이분들은. 그렇지만 40세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0.5%가 기본이었었고 여기는 0.5%가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30세 같은 경우에는 0.2%를 좀 덜 내는 것이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0.4%를 좀 덜 내는 것이죠. 금액으로 치게 되면 요 아래 정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등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딸리 말하면 3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세대인데 이런 경우에는 차등을 하게 되면 다시 0.2%라든지 이 생애입니다. 생애 토탈이기 때문에 0.4% 정도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50대는 생애 총 차등화를 했을 경우입니다. 9.6% 보시죠. 9.6이잖아요. 차등화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40대는 10.7, 11.4, 10.3이 되는 것이고요. 이 총 보험료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받는 돈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6, 45.1, 41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억 5천 여기는 9.6%를 내고 그러니까 결국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1억 3,860만 원을 내고 3억 5,939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1억 7,640만 원을 내고 2억 9,861만 원을 받는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미 같은 경우에는 차등화 같은 경우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단 불가피하게 그 4개 제도가 이렇게 4개 연령에서 이렇게 역전이 있은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